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2021년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쉬운 설명으로 하루 25분 투자해서 자격증 취득까지 우리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또 정보처리 기사 필기 3과목이고요. PC 운영체제입니다. 3장 윈도우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최신 윈도우즈 특징과 부팅 메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윈도우즈의 특징이 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윈도우즈의 우리 특징은 이렇게 한글 윈도우즈 기준으로 해서 이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컴퓨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체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컴퓨터를 부팅해서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들, 파워포인트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돌릴 수 있는 것들은 이 윈도우즈 운영체제 덕분인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컴퓨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인용 컴퓨터 시스템의 운영체제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선저명 멀티태스킹 32비트 또는 64비트의 데이터를 처리하고요. 펫32 파일 시스템이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 OLE 개체 그리고 255자의 긴 파일 이름을 지원합니다. 향상된 네트워크 기능과 도스의 호환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한번 볼게요. 이 키보드로 명령을 직접 입력하지 않고 아이콘이나 메뉴를 마우스로 선택해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사용자 환경입니다. 그것을 GUI라고 하죠. 그래서 키보드에 어떤 직접 입력하지 않고 아이콘이나 메뉴, 마우스를 선택해서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환경입니다. 또한 선저명 멀티태스킹인데요. 이것은 운영체제가 각 작업의 CPU 이용 시간을 제어해서요. 응용 프로그램 실행 중에 문제가 만약에 발생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의 자원을 반환하는 멀티태스킹 운영 방식을 이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비선저명 멀티태스킹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윈도우즈는 이렇게 선저명 멀티태스킹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32비트, 64비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 버전과 호환을 위해서 16비트 데이터를 대부분을 이렇게 32비트나 64비트 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용량에 따라서 32비트, 64비트 이렇게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펫32 파일 시스템은 이렇게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된 파일을 수정하거나 삭제, 추가, 검색 등의 관리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을 채용해서 이 디스크의 저장 공간을 절약하고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플러그 앤 플레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자동이라고 인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에 새로운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자동으로 하드웨어를 인식하고 실행하는 기능이면서 이 운영체제가 주변 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하므로 시스템 환경을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플러그 앤 플레이 자동. 그다음에 OL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OL은 OL 개체라고 많이 사용하죠.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어떤 문자나 그림 등의 개체를 현재 사용 중인 문서에 자유롭게 연결시켜서 호환해서 삽입해서 편집하는 기능을 OL이라고 하죠.
그리고 255자의 긴 파일 이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을 지정할 때 VPAT을 이용해서 최대 몇 자까지 255자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특징입니다. 또 파일 이름에 공백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한글 127자까지 지정도 가능하다는 것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상된 네트워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윈도우즈는 운영체제 자체에서 여러 가지 프로토콜, 통신 규약을 지원함으로써 네트워크의 구축 및 통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약속이라고 할 수, 통신 규약, 어떤 통신끼리의 약속을 지원하는 것을 이렇게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도스의 호환인데요. 윈도우즈 도스와 호환이 가능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대부분의 도스 운영 프로그램을 윈도우즈에서도 그대로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즈의 특징 다음은 이 바로가기 키 단축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로가기 단축키를 한번 보시면요. 이 바로가기 단축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마우스를 사용할 때도 이제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바로가기 키를 또 사용하잖아요. 마우스로도 사용하고 또 키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함께 사용하는 키를 이야기합니다. 이 바로가기 키는 키보드의 키를 조합해서 명령어 대신 사용함으로써 사용하는 기능으로 단축키 또는 핫키라고도 합니다. 키를 조합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키를 같이 사용한다는 거겠죠. 동시에 눌렀을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Alt 탭 키를 누르면 Alt와 키보드에 보시면 Alt 키 있으시죠? Alt 키와 탭 키를 동시에 누르시면 비활성화된 창을 활성화 창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비활성화 창이라는 것은 창이 아래로 내려져 있어서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이 창이 여기에 파일에 나와 있는 창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이는 활성화 창으로 전환되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lt 탭은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게 활성화 창으로 전환됩니다. 다음은 Alt ESC인데요. 열려있는 창들 간의 작업을 전환합니다. Alt ESC를 누르면 여러 개의 창이 있으면 이 창을 선택했다가 또 이 창을 전환해서 이렇게 선택하면서 작업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Alt 엔터인데요. 선택된 항목의 등록 정보를 표시합니다. 어떤 폴더나 아니면 모두 이런 전환 같은 데서 Alt 엔터를 눌러보시면 항목의 등록 정보가 표시되고요. 도스 모드에서 창 모드와 전체 모드로 전환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Alt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활성화 창에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하게 되고요. Alt 프린트 스크린 현재 활성화된 창을 클립보드에 복사해서 그림판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시 붙여넣기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립보드 임시기억 장소라는 어떤 하나의 장소 안에 복사가 되는 겁니다. 이 클립보드는 임시기억 장소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스크린은 바탕화면 전체를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면 이 화면 전체가 임시 기억 장소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그림판이나 다른 호환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똑같은 화면이 이렇게 복사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ESC인데요. 시작 메뉴 열기 부분이 컨트롤 ESC입니다. 컨트롤 ESC를 누르면 시작 메뉴가 열리고요. 컨트롤 A 중요하죠.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컨트롤 A를 누르면 폴더나 파일이나 아니면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들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이 컨트롤 A를 누르면 전체적으로 다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컨트롤 마우스 스크린은 바탕화면의 아이콘 크기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또 컨트롤 클릭을 누르면 비연속적인 파일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연속적인 파일 선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폴더가 A가 하나 있고 또 B가 있고 이렇게 C, D가 있을 때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요거를 A를 클릭하고 C를 클릭하면
B는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A하고 C하고 각각 선택되는 거. 그래서 연속적으로 선택이 안 되고 내가 선택한 부분만 선택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비연속적인 파일 선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연속적인 선택 뒤에서 나올 건데요.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A 클릭하고 C를 클릭하면 B도 같이 선택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은 연속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Shift 클릭, 그죠? 연속적인 파일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A, B, C, D가 있을 때 A하고 D만 눌러도 B, C가 같이 선택이 된다는 연속적인 파일 선택입니다. 또 Shift CD 삽입을 누르면 CD의 자동 실행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요. Shift F10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를 때와 같은 메뉴가 호출이 됩니다. 또 Shift Delete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르면 휴지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 영구 삭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Ctrl Alt Delete 앞에서도 제가 설명한 부분인데요. 프로그램이 응답하지 않을 경우 강제 종료할 때 이 Ctrl Alt Delete 키를 누릅니다. 또한 F2는 선택된 항목의 이름을 변경할 때 폴더 이름이나 파일 이름을 바꿀 때도 이 F2 키만 눌러주시면 이름이 변경이 가능하고요. F3은 파일 또는 폴더를 검색할 때 사용이 되고요. F4는 위치 목록 상자를 열 때, F5는 여기 세로 고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단축키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윈도우즈 탐색기의 바로가기 키입니다. 이 윈도우즈 키 L인데요. L은 컴퓨터를 잠그거나 사용자를 전환합니다. 이렇게 L을 누르면 컴퓨터를 잠그거나 사용자를 전환하고요. 윈도우 키 아시죠? 컴퓨터의 맨 아래 하단에 보시면 Alt 옆에 있습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M을 눌러주시면 열려있는 모든 창을 최소화시킵니다. 또 윈도우 키하고 R을 누르시면 실행창을 실행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윈도우 키 U를 누르시면 접근성 센터 창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윈도우 키 T를 누르실 때는 작업 표시의 프로그램을 차례대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윈도우 키와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열려있는 창을 잠시 안 보이게 해서 바탕화면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윈도우 키의 홈 키를 누르면 포커스가 있는 창을 제외하고 모든 창을 최소시키고요. 윈도우 키를 G 누르면 가젯을 차례로 실행하고 이런 탭키를 눌러놓으면 3D를 사용해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리고 퍼즈키, 윈도우즈 퍼즈키나 아니면 브레이크 키는 제어판, 시스템 보안, 시스템 창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탕화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 바탕화면은 틀릴 수 있죠. 그래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바탕화면이 여기 있는 바탕화면이죠. 그래서 아이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죠? 여기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들은 보시면 바로가기 키죠. 그 다음에 이게 시작 단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을 작업에 이렇게 나타나는 표시줄, 그리고 알림 영역, 그죠?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바탕화면 보기. 이런 것들이 바탕화면의 하나의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탕화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바탕화면의 이제 어떤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바탕화면은 윈도우즈의 실제적인 작업 공간이겠죠. 그래서 윈도우즈가 실제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이것을 바탕화면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은 뭘까요? 네, GUI 환경의 명령, 즉 명령이 그림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가기 아이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그죠? 꺾여져 있는 화살표가 하나 있는 것은 바로가기 아이콘이죠. 또 시작 단추는 시작 단추를 누르면 시작 표시줄이 나타나고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안에 뭐 모든 프로그램, 뭐 보조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있죠. 내가 만약에 거기에 뭐 파이썬이나 뭐 이런 것들을 깔아놨다면 그런 프로그램도 나타나겠죠. 아니면 단축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Ctrl ESC 키를 눌러도 이 시작 단추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바탕화면을 보기에는 빠르게 바탕화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림 영역, 트레인 영역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고요. 그다음에 윈도우즈에서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알림 아이콘을 표시하고요. 알림 아이콘이 꽉 차면 윈도우즈에서는 알림 영역을 간단하기 위해 아이콘을 백그라운드에 배치하고 백그라운드에 놓인 아이콘을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면 원본 파일에 대한 복사가 수행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들 보시죠. 얘는 실제 파일의 연결 정보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바로가기 아이콘에는 뭐 보기, 뭐 정렬 기준, 뭐 새로 고침, 새로 만들기, 화면 해상도, 가젯, 뭐 개인 설정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바탕화면의 아이콘의 표시 유무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런 작업 표시줄 앞에서 우리 보셨죠? 작업 표시줄은 현재 컴퓨터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표시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바탕화면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현재 날짜와 시간 네트워크 연결 상태, 볼륨, 각종 컴퓨터 실행과 관련된 지사항들이 표시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 표시줄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작업 표시줄, 그죠? 기본 위치가 바탕화면의 하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치 변경이 가능하죠. 그리고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단추와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 단추 등이 표시되는 곳이고요. 이 작업 표시를 구성은 시작 단추, 그죠? 고정 프로그램 단추, 실행 프로그램 단추, 입력 도구, 알림 영역, 바탕화면 보기 단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표시줄에 이 놓인 실행 단추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작은 창으로 미리 보기가 가능하다는 어떤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업 표시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있죠? 또 네, 작업 표시줄에 우리가 시작 메뉴가 있죠. 이 시작 메뉴는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고 전환 동작 단추가 여기 있고요. 개인 정보 이런 것들도 시작 메뉴에 있습니다. 시작 메뉴를 눌러서 메뉴가 나타나고요. 거기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 메뉴 형태로 쭉 등록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Ctrl ESC를 누르면 이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 메뉴 나타나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도구 모음 탭입니다. 작업 표시줄에 표시할 도구 모음을 지정하면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 모음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파일과 폴더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는 문자나 숫자나 이미지, 소리, 동영상 할 것 없이 모두 파일로 저장되어 있죠. 그런데 이 데이터가 저장 장치에 저장되는 기본 단위라는 거, 그리고 파일은 파일 이름과 확장자로 구분되죠. 파일 이름 점 무슨 확장자 이렇게 되죠. 확장자는 사람의 성처럼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쵸? 막 우리가 확장자가 뭐 txt가 있는데 뭐 이거 txt를 뭐 txf나 p나 뭐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확장자는 그 파일의 성격 및 응용 프로그램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는 파일의 이름을 255자까지 인식 가능하도록 하고 공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일 이름 안에는 영문자, 숫자, 한글로 구성되고 있고요. 특수 문자 중에 별이나 슬릿이나 이런 것들은 올 수가 없다는 거 체크를 꼭 해주세요. 네, 아이고, 한 번 더 나왔네요.
넘어가고요. 자, 윈도우즈 탐색기인데요. 윈도우즈 탐색기를 우리가 실행하는 방법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윈도우즈 탐색기는 시작에서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에서 탐색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이렇게 검색해서도 되죠. 그래서 시작 버튼을 윈도우즈 탐색기를 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시작 버튼을 클릭한 후에 메뉴 상자에서 윈도우즈 탐색기 목록에서 탐색기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윈도우 버튼에 E를 누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탐색기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파일과 폴더를 이름을 바꾸는 부분도 시험에 가끔 제출이 되니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 파일과 폴더의 이름을 바꾸려면 먼저 항목을 선택한 후에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파일을 이용하는데 파일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새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에서 이름 바꾸기 선택,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파일 있죠? 어떤 한글이나 뭐 이런 파일, 거기서 이름 바꾸기 해서 새 이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도 되고요. 또 F2 키를 눌러서 새 이름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F2 키를 누른 다음에 새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Alt 키 플러스 F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새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눌러도 되고요. 또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한 다음에 새 이름 그리고 엔터. 그다음에 이름 부분 마우스를 다시 클릭해서 새 이름을 입력하고요. 엔터를 클릭해도 이렇게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F2 키는 이름 바꾸기라는 거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Alt 키 플러스 F 한 다음에 M을 눌러줘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파일과 폴더의 선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속적인 항목 선택은 선택한 항목의 범위를 마우스로 드래그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첫 항목을 클릭한 다음에 뭘 눌러야 된댔죠? 연속적인 거는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항목, 그죠? A, B, C, D가 있으면 A 누르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D를 누르면 B, C가 다 선택이 되는 연속적인 항목 선택입니다. 또 비연속적인 항목 선택인데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선택한 항목을 차례로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컨트롤 키, 그죠? 그다음에 전체 항목은 컨트롤 A나 편집의 전체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선택 항목 반전이 있는데요. 편집에 가시면 선택 항목 반전을 이용해서 현재 우리가 선택된 것들 있죠. 뭐 A하고 D가 선택됐다. 그러면 항목을 해제하고 나머지 B, C가 선택이 되게 이렇게 선택 항목 반전이 가능하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파일과 폴더 찾기입니다. 찾기는 특정 파일이나 폴더가 있는 위치를 모를 경우에 빠르고 쉽게 파일이나 폴더가 있는 위치를 찾는 것인데요. 파일과 폴더의 이름을 입력해서 찾을 수 있고요. 만능 문자, 우리가 뭐뭐 있나요? 뭐 와일드카드나 별표, 물음표를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특정 문자열을 포함한 파일을 찾을 수 있고요. 하이 폴더까지 검색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휴지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휴지통은 삭제된 파일이나 폴더가 임시 보관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휴지통 비우기를 하면 완전 삭제가 돼서 영구히 삭제가 되죠. 하지만 폴더 위치에 이렇게 리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휴지통의 크기는 하드디스크 10%가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이 넘어가면 오래전에 삭제되었던 파일부터 자동 삭제가 됩니다. 계속 있지 않아요. 그래서 휴지통의 각 드라이브마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피 디스크나 이 도스 모드,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된 내용은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휴지통의 등록 정보에서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 명령 시에는 영구 삭제된다는 거. 그리고 휴지통의 내용을 복원할 수 있고 같은 위치에서 복원이 됩니다. 내가 바탕화면에서 버렸으면 복원이 돼도 바탕화면으로, 내가 D 드라이브에서 버렸으면
복원이 되면 D 드라이브로 원래 위치와 다른 곳에 복균시킬 수도 있습니다. 잘라내기 드래그를 이용하게 되면요. 그리고 Shift 딜리트를 눌러 지우면 완전 삭제가 돼서 영구히 삭제됩니다. 그리고 USB나 디스켓에서 지운 것은 도스 상태나 네트워크에서 지운 것 같이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휴지통의 크기는 0%로 설정한 경우에는 또 휴지통에도 안 들어가죠. 같은 이름의 파일을 복사, 이동으로 덮어 쓴 경우에도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